네, 부자가 되는 대세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정보를 살펴보는 시간, 부자 대세 시간이고요.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정나영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또 처음 뵙는 뉴페이스가 저희 방송을 빛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방송을 빛내주시는 거랑 별개로 간밤에 뉴욕 증시는 또 폭락했어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월 때리기 이어가면서 뉴욕 3대 증시가 모두 2%대 하락했죠. 네네. 네, 근데 증시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미국 자산이 다 같이 떨어졌습니다. 보통은 증시가 어려울 때는 국채가 괜찮고 막 이런 흐름이 있는데 네. 지금 보니까 다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셀 아메리카, 예. 미국 자산에 다 이제 돈을 빼자라는 기조가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시장이 불안정할 때 오히려 국채 수요가 늘어나기 마련인데 오히려 국채 매도가 나타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 4.4%까지 지금 상승한 상황입니다. 대단하다 진짜. 트럼프 대단하다.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안전자산까지 그러는데 위험자산에 접근하기는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픈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위험자산 대표적으로는 역시 주식을 들 수가 있을 텐데 오늘은 주식 투자의 위험을 낮추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이게 가능한 비법입니까? 네, 가능합니다. 사실 예. 뭐 이제 증시에서 위험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는 시장을 잘 읽어서 그럴 때 뭐 돈을 빼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이제 저는 정말 기초로 돌아가서 예. 분산 투자 그리고 또 분산 투자는 또 많이 아시잖아요. 네네네. 또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 분할 투자 이렇게 두 가지를 오늘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분산 투자와 분할 투자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듣기에는 똑같은 말 같거든요. 먼저 분산 투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분산 투자는 뭡니까? 네, 이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종목이나 산업에 대해서 이제 배분을 하고 또 이제 크게 봐서는 국가나 자산에 대해서도 이제 나눠서 투자를 해서 네. 어떤 특정 자산, 국가 그리고 지역에 집중된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주식만 한 게 아니라 뭐 부동산도 하고 뭐 이렇게 섞어서 한다는 얘기예요? 네. 아, 알겠습니다. 예를 좀 들어주시죠. 네, 근데 오늘은 이제 저희가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만큼 주식 내에서도 좀 배분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한 종목에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 기업의 뭐 실적이나 어떤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하락할 때 내 계좌의 주가도 똑같이 그만큼 하락하는 그렇죠. 효과가 있겠죠. 예. 하지만 여러 종목에 따라서 이제 걸쳐서 좀 투자를 하면 한 기업의 주가가 예를 들어서 10% 하락을 하더라도 만약에 다른 종목의 주가가 10% 올라준다라고 한다면 내 계좌에서 손실은 없게 되는 거죠. 네네. 네. 굉장히 근본적인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예를 들어보자면은 저는 그 어떤 미국 종목 중에 뭐가 좋을까요? 테슬라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테슬라에 100% 투자를 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분산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는 수익률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네, 뭐 사실 이제 작년, 재작년 테슬라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좋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에 100%만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난해 24년에는 무려 한 116%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말에 2025년에는 반드시 미국만 하시지 마시고 중국도 같이 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에 좀 나누고 또 업종에도 좀 나눠보자라는 의미에서 미국에서는 뭐 테슬라도 있지만 존슨앤존슨이라고 하는 이제 헬스케어 업종이 있겠고요. 네, 또 이제 중국에서는 SMIC라고 하는 IT 업체 그리고 이제 유통 플랫폼이죠. 알리바바 이렇게 각각 25%씩 한번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024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는 100%가 넘었고 네, 테슬라만 했을 때가 사실 수익률은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난주 이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테슬라에만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올해 연초 이후 수익률이 마이너스 40%로 굉장히 안 좋고요. 그거밖에 안 돼요? 네, 어젯밤에도 한 5% 넘게 또 떨어졌죠. 네, 하지만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놓은 이제 투자자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오히려 10.8%로 이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할 수 있었겠습니다. 역시 분산 투자의 중요성은 언제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돈 좀 여윳돈이 있다고 그 삼성전자에 다 넣고 이러시면은 이런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분산 투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분할 투자를 또 하나의 방법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듣기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다른 겁니까? 네, 분산은
이렇게 가로로 내가 나눠서 투자를 하는 네네. 개념이고요. 분할 투자는 시계열로 봤을 때 시간을 나눠서 네네네.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뭐 투자하면 워렌 예. 버핏 얘기 워낙 많이 나오는데요.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월급의 일부를 매달 꾸준히 S&P 500에 적립식으로 투자해라. 예. 그리고 또 하나,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사라. 그리고 절대 팔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요거 제 주변에 이런 분 있어요. 한 달에 삼성전자 한 주씩 사셨던 분. 굉장한 수익률을 보셨더라고요. 그러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이야기 나눠보죠. 네, 이 명언이 되게 간단하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첫 번째 S&P 500에 적립식으로 투자해라라고 하는 거는 S&P 500 자체가 지수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종목 업종에 대해서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거 자체가 분산 투자에 그렇죠. 효과가 있다. 네, 예. 그러면서도 동시에 월급의 일부를 매달 꾸준히라는 게 이제 제가 좀 오늘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분할 투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이 금융시장은 계속해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작은 파동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이 큰 파동을 이루는데요. 이 큰 파동의 흐름은 결국에 우상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워렌 버핏이 절대 팔지 마라라고 한 거예요. 내가 언제 떨어질지를 정확하게 맞추기는 정말 어렵지만 결국에는 내가 이 시장에 있어야 이 큰 올라가는 파동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하긴 예전에 어떤 차트를 보니까 대공황 이후로 미국의 모든 자산 가격은 다 우상향으로 오르긴 했더라고요. 네. 최소한 물가 상승률 이상만큼은 오르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분할 투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네, 제가 정말 쉽게 예. 딱 정말 워렌 버핏이 말한 대로 매월 월급날마다 S&P 500 지수를 10만 원씩 산다라고 한번 예를 네. 들어 볼게요. 사실 우리가 10만 원씩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겠는데요. 과거에 물론 주식시장이 오를 수도 떨어질 수도 있지만 네. 이때 복리의 마법이라는 걸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네네네. 1957년부터 2024년 말까지 S&P 500 지수의 월별 데이터를 기준으로 제가 투자 기간이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그러면 연평균 수익률은 얼마가 되고 또 손실이 발생할 확률은 얼마가 네네네. 되는지를 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투자 기간이 1년일 때는 사실 57년부터 2024년 중에 내가 어느 달에 들어갔을지 모르잖아요. 그쵸.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손실 발생 확률이 한 25.4%. 높다. 그러니까 네. 4분의 1은 손해를 받겠죠. 그렇네요. 예. 네. 근데 이 기간을 그러면 5년으로 가져가 볼게요. 내가 올해 투자를 해서 5년 뒤에 이거를 회수를 한다라고 네. 했을 때는 손실 발생 확률이 9.7%, 10% 미만으로 떨어지고요. 예. 10년이 되면 그 또 손실 발생 확률은 4.2% 그리고 20년이 넘어가게 되면 0%로 손실 발생 확률이 0이 됩니다. 이런 건 차트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라디오라서 좀 아쉽네요. 0%까지 하락한다. 네. 이건 굉장히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자, 근데 S&P 500을 어떻게 사야 됩니까? 살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내가 적금을 넣는다 예. 생각을 하고 저라면 이제 가장 편한 게 사실 월급날 내 월급의 일부가 딱 네. S&P 500을 매수하게끔 좀 뭐, 설정을 해둘 것 같습니다. S&P 500에 추종하는 그런 네, ETF 같은 걸 ETF가 해야 되나요?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코스피도 괜찮겠죠? 이렇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코스피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제가 S&P 500 지수를 예를 드는 건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가장 역사가 길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좀 통계를 돌리는 데 있어서 유의미할 수 있겠죠. 네네네. 벤치마크 지수니까. 네. 이 정도가 보장된다면 확실히 예금보다 주식 투자가 낫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더군다나 이렇게 손실 발생 확률이 20년 이상으로 넘어가면 0%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식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렇죠. 거고요. 예. 더군다나 연평균 수익률이 20년 이상일 때 6에서 17%였고요. 수익률 높다. 네, 그리고 30년 이상으로 갔을 때는 수익률은 8에서 15%로 최저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의 마법이라고 말씀하신 거군요. 예.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정말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과거 이제 기준이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30년 만기
연이자율 8%짜리 월 복리 적금을 가입하는 것과 같은 네. 효과를 누린다라는 셈이죠. 그럼 진짜 예금보다 주식이 낫네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30년 동안 10만 원씩 네. 매월 산다라고 하면 내가 들인 돈은 3,600만 원인데요. 네. 이게 30년 뒤에 1억 4,904만 원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야, 3,600만 원만 뭐 넣어도 이 정도니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어떤 것들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증권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증권사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이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사고 팔고 많이 해주셔야 잘해야죠. 수수료가 많이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이제 원래 애널리스트였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에 독립적이고 좀 객관적인 정보 전달을 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월 10만 원씩 S&P 500 지수 30년 투자는 제 아이에게라도 꼭 해주고 싶은 방법이니까 기억하셨다가 조금이라도 정말 월 5만 원, 10만 원이라도 한번 이렇게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월 10만 원만 해도 30년이면 이 정도 수익이 나니까 요거는 한번 정말 참고해서 접근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정나영 과장과 함께 주식시장에서 위험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